위 백악관 방어무기 나섬스 우크라 조기 투입할 듯. 10일 현지 시간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의 사상자가 19명, 부상자 105명으로 늘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공습 이틀째인 11일에도 남부 자포리자주, 오데사주 등에서 폭발이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군사시설이 아닌 도심 주택가와 학교, 놀이터 등을 겨냥한 무차별 공습에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졌다. 로이터 통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러시아는 8일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로비우, 히르키우 등 14개 도시에 미사일 84발을 발사했다. 공격용 드론도 24대 투입했다. 주요 에너지 공급 시설이 파괴되면서 수도 키이우와 서부 르비우, 북부 수미, 테르노필 등 4개 지역에서 전기와 온수 공급이 중단됐다. 이튿날인 11일 오전에도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빈니차,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의 올렉산드르 스타로우 주지사는 러시아 미사일 12발이 학교 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을 타격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위원회 관계자도 첫 폭발 이후 40분가량 연속으로 폭발이 발생했으며 도심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의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후 첨단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다. 어떤 방공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미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첨단 지대공 미사일 체계 나섬스가 예정보다 빨리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군의 탄약고, 지휘소 등을 파괴했던 기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에 지상에서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는 나섬스까지 투입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나섬스는 미국이 2005년부터 백악관과 이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 군이 조국과 자유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11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긴급 화상회담을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유럽연합 EU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EU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도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의 전방위 방공 시스템 IRIS-T-SLM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유엔에서는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됐다. 결의안에는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이며 러시아의 불법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10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전 주로 한국 대사, 크림대교 폭파, 푸틴 자존심 상처, 핵은 최후 수단. 최근 크림대교에서 발생한 폭발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테러를 하면서 키이우 등 여러 도시에 미사일 발사 보복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 박노벽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사는 크림대교 무차별 공격은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린 것이라면서도 핵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사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키이우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족이 5세기부터 통합된 공국을 만들어서 수도로 만든 지역이라며 그러다 보니 키이우는 동슬라브 민족의 정신적 역사적 발원지인데 여기까지 무차별 공격했다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사는 2008년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 대사를 2015년에는 주 러시아 대사관 대사를 거친 외교 공무원이다. 다만 박 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작게 봤다. 그는 핵무기는 성격상 일반 재래식 무기 등 군사적인 용도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무기라면서 핵무기는 인명 살상 등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사는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은 푸틴 대통령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시는 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대한 사용의 대가가 크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6시 7분쯤 현지 시각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영상에는 다리를 건너던 트럭 인근에서 폭탄이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검은 화염과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크림대교는 부분적으로 무너졌고 다리를 건너던 열차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크림대교는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길이 19km짜리 다리로 2018년 개통됐다. 유럽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 러시아는 다리를 짓기 위해 약 5조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을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보고 지난 10일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내 총 12개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안보회의에서 크림대교 폭발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테러 행위라며 우리 영토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사는 크림대교 폭파 이후 군 총사령관이 세르게이 수로비킨 육군 대장으로 교체된 것에 대해 이번 전쟁을 가혹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로비킨은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전장에서 부패와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다만 박 전 대사는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할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서방 세계는 더 단합할 것이고 러시아 군대도 내부적으로 사기 저하와 경직된 작전 지휘 체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령관 정도 바꿨다고 해서 작전에 큰 변화가 있을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독, 사이버 보안, 통신수장, 러 정보기관과 연계 혐의, 신본 BSI 청작 면직 임박, 독일의 사이버 보안 통신 분야 수장인 연방정보기술보안청 BSI 청장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혐의로 면직될 상황에 놓였다. 10일 현지 시각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이 아르네 셈봄
BSI 청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BSI는 내무부 산하 기관이다. 패저 장관은 이날 쇤봄 청장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패저 장관과 쇤봄 청장이 13일 함께 진행하기로 한 BSI 연례 보고서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쇤봄 청장이 2012년 창립회원으로 참여한 독일 사이버 안전자문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쇤봄 청장은 2016년 BSI 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 단체 회장을 맡았다. 이 단체 회원으로 옛소련 국가보안위원회 KGB 출신이 만든 러시아 사이버 보안 회사 인포텍스가 참여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보안 관련 전문가 이곳을 통해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회원사인 독일 사이버 보안회사 프로테리온이 지난 3일까지 인포텍스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됐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독일산이라며 판매한 보안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러시아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패저 장관이 쇤봄 청장에게 이 단체와 거리를 두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쇤봄 청장이 지난달 초 단체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자 내무부에서 쇤봄 청장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고 도이체 벨레 DW는 보도했다. 독일 사이버 안전자문위원회와 쇤봄 청장은 10일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혐의에 대해 어리석은 소리라며 부인했다. 독일 벨트지는 패저 장관이 쇤봄 청장을 얼마나 빨리 교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작전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쇤봄 장관은 청장에 임명되기 전부터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야당의 비판이 거셌다고 한델스 블라트는 전했다.